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와 호르몬 내용 중에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것들인데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야. 이게 대뇌가 작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뇌나 척수 그리고 연수 얘네들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의식적 반응과 이거 두 가지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할게요. 우리 자극에 따른 반응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자극을 받았을 때 자극을 받으면 감각기관에서 받죠.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 그리고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연합신경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이 연합신경에서 판단 명령을 내릴 거고요. 그리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반응기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얘가 기본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야. 이때 이 연합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연합신경이랑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연합신경, 다른 연합신경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각신경은 하나만 있어야 되고 운동신경도 하나만 있어야 돼.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게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생겨요. 어쨌든 연합신경끼리는 여러 개 연결돼도 된다라고 알면 되고요. 이 연합신경이 되게 중요해. 여기서는 이 연합신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의식적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무의식적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무조건 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연합신경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의식적 반응과 무의식적 반응으로 나눌 거야. 이 차이가 뭐야? 의식적 반응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야. 시간이 걸려. 어떻게 할까? 이렇게 느끼는 거고 무의식적 반응은요. 저절로죠. 내가 아무런 거 하지 않았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내 몸이 먼저 반응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가장 큰 특징은 대뇌에서 판단이나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의식적 반응이고요. 무의식적 반응은 저절로 일어나거나 판단이나 명령이 이딴 거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무의식적 반응을 다시 둘로 나눠. 조건 반사라는 것이 있고요. 무조건 반사라는 것이 있어요. 조건 반사도 대뇌가 관여를 해요. 대뇌가 관여를 하는데 얘는 뭘 하냐면은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이걸 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험을 시키는 거지. 경험을 시키고요. 이 경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얘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조건 반사. 그리고 무조건 반사는요, 선천적인 거야. 선천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로가 짧아야 돼. 얘가 무조건 반사거든요. 자, 그래서 책에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두 가지만 나와 있어. 조건 반사에 대해서 빠졌단 말이야. 근데 조건 반사도 간단하게
조건 반사를 먼저 설명할게. 예를 들면 이거야. 파블로프가 강아지 가지고 실험을 해요. 개 가지고 실험을 해. 무슨 실험을 하냐면 종소리를 울려주고 먹이를 주는 거야. 종소리 울리고 먹이 주고 종소리 울리고 먹이 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이것을 반복을 하다가 나중에는 종소리를 울려주는데 먹이는 안 줬대. 근데 걔가 어떻게 돼? 침을 흘리더라 라는 거. 왜? 당연히 먹이를 줄 줄 알고. 얘가 조건 반사입니다. 어쨌든 먹이가 없는데 종소리만 듣고도 저절로 반응을 한 거잖아. 사람 같은 게 어떤 거냐면은 레몬 생각만 했는데 입에 침이 고여. 이런 것들. 고깃집을 지나갔는데 고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침이 고여. 이런 것들이 조건 반사예요. 우리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의식적 반응 볼게요. 의식적 반응. 대뇌가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래서 반응의 중추가 대뇌가 되는 겁니다. 대뇌가 반응의 중추가 돼. 그래서 여기서 연합신경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대뇌가 들어갈 거야. 당연히 중간에 척수라든가 연수를 거칠 거예요. 그쵸? 대뇌까지 가려면은. 자, 당연히 판단이나 명령 과정이 어떻게 하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요런 것들 의식적 반응이다. 내가 무언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때렸다 또는 피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의식적 반응. 책에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 물을 따랐다. 내가 생각을 해서 따른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의식적 반응이고요. 나머지 것들 다 똑같은데 연합신경에 대뇌가 들어가더라 라고 알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무의식적 반응인데요. 조건 반사는 우리 따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조건 반사의 중추도 뭐였다? 대뇌였는데 대뇌에서 판단이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더라 라는 거고요. 자, 무조건 반사의 특징들 몇 가지 봐요. 무조건 반사 선천적이다. 의식적 반응보다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일어난다. 경로가 짧다. 이런 것들 했어요. 자, 무조건 반사는 중추가 어디냐면 반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반사들을 몇 가지 볼 거야. 동공 반사 있어. 동공의 크기가 조절되는 거. 얘 중추는 어디냐면 중간뇌였죠. 중간뇌가 중추였고요. 그리고 눈물이라든가 재채기라든가 음식을 먹었을 때 침이 분비된다든가 등등등 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연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야. 중추가 연수였단 말이야. 그리고 배변이라든가 어릴 적이야. 얘는 어릴 적 배변 배뇨라든가 그리고 무릎 반사라든가 회피 반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다. 그래서 중추가 중간내, 연수, 척수.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동공 반사다 라고 하면 연합신경의 중간내에 집어넣어주면 되고요. 눈물, 재채기, 침 분비다. 그러면 연합신경의 연수, 그리고 배변, 배뇨, 무릎 반사, 회피 반사는 척수다라고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만약에 무릎 반사를 시켰대. 무릎을 두드렸는데 무릎이 저절로 올라와. 근데 때린 걸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 그지?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 후 자극을 느낀다라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 자극을 느낀다는 건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 후에 뭐도 일어난다? 의식적 반응이 나중에 일어나더라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반응 경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림이 나오면은 그 그림에서 척수, 연수, 그리고 중간내 또는 대뇌 어디에 연합신경을 거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은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의식적 반응, 그리고 무의식적 반응. 무의식적 반응에서는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있는데 조건 반사는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주의 깊게 안 봐도 되고요. 무조건 반사에서는 중간내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연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